이 집은 내 집인데 당신들은 뭐야? 초가을 바람이 선선한 저녁,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당황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주인 장모님이랑 사위인 제가 있는데요. 어디서 이런 오해를... 그 순간 부엌에서 나오던 영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덜그럭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노인이 마루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저 기둥 내가 들고 와 세웠지. 장독대 자리도 내가 골랐고.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 씨, 정말 당신이야?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이 새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영자와 민수 가족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 도봉구 창동에 사는 68세 박영자 씨의 사연입니다. 어머니, 이 집 평수가 얼마나 되죠? 민수가 젓가락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영자는 미역국을 떠서 민수 그릇에 담아주면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요. 수진이 밥알을 입에 넣으면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민수가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할 때면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께서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영자는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80년대에 지은 기와 단독주택이지만 손때가 묻고 세월이 스며든 모든 구석구석이 소중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장독대 2개가 나란히 서 있고 처마 밑에는 가을에 따서 말린 고추가 아직도 주렁주렁 걸려 있었습니다. 82년에 들어왔으니까 벌써 40년이 넘었네. 너희 아버지랑 신혼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 민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 동네 개발 이야기 들어보셨겠네요. 창동 일대가 재개발 예정지라고 하던데요. 재개발. 영자가 반찬을 집어주던 손을 멈췄습니다. 네, 구청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자주 접하게 되거든요. 이 일대가 개발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수진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글쎄,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긴 하더라.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영자는 솔직했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오느라 부동산이나 개발 같은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보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집은 자산입니다. 특히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민수가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재개발이 들어오면 이 자리가 금덩이가 될 겁니다. 골목 너머로 슈퍼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항상 들리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다마스 트럭으로 짐을 나르는 소리도 섞여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소리들이 영자에게는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언제쯤 독립할 생각이니?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이 집에 들어온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잠시만 얹혀 살겠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전세금을 뺀 상황이었고 수진도 일자리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영자는 딸과 사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구청 계약팀에서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고 수진도 파트타임이지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독립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우리도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요. 수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이 집에 대해 갖고 있는 묘한 관심을, 마치 자신이 이 집의 관리자라도 되는 양 행동하는 것을. 며칠 전에도 마당의 장독대 위치를 바꾸자고 제안했고 화분들을 정리하겠다며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살갑게 대하지만 민수의 눈빛에는 내가 관리한다는 자의식이 보였습니다. 저녁상은 평화롭지만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사이사이에 알 수 없는 긴장이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라. 영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함께 사는 것은 좋지만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민수가 재개발 이야기를 꺼낸 오늘 밤은 더욱 그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영자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장독대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오래 살아온 사람들의 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도 아이들을 키운 기억도 모든 것이 이 집 안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던진 재개발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옆집이 보였습니다. 이 동네에는 영자처럼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 작은 집들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서울 곳곳의 재개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똑똑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저녁 식사 준비 중이던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젓가락을 정리하고 있었고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민수가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선선한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라 대문 너머로 누가 왔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대문을 열자 낡은 양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인데 왜 당신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까? 민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주인 장모님이랑 사위인 제가 있는데요. 어디서 이런 오해를. 민수가 피식 웃으며 말했지만 도연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라고요? 내가 40년 전에 이 집을 지었는데 오해라고 하십니까? 그 순간 부엌에서 나오던 영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덜그럭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자야. 도연이 대문 너머로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현 씨?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장모와 이 낯선 노인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마루를 훑어봤습니다. 저 기둥, 내가 들고 와 세웠지. 장독대 자리도 내가 골랐고. 뭔 소리를 하시는 거죠?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 설계도 내가 그렸고, 저 처마 및 고추 말리는 자리도 내가 만들었어. 마당 배수로까지 내 손으로 팠다고. 도연의 말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문간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억 속에서 40년 전의 일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도연이 이 집을 지으며 흘렸던 땀, 함께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어르신,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마세요. 나가주세요. 민수가 문턱을 막아섰습니다. 민폐라고요? 도연이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다 증거가 있어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무슨 증거요? 이 집은 40년 넘게 저희 장모님 집이에요. 영자야, 도연이 민수를 무시하고 영자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영자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도연의 모습은 많이 늙어 있었지만 그때의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이분이 누구야?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잠깐 나가서 얘기하죠. 민수가 도연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건드리지 마시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도연 씨. 영자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야? 그럼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나예요, 영자야. 골목에서 이웃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놀라며 말렸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집에 들이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이 문턱을 넘어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밟는 이 집의 마루였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변했네. 도연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장모가 이 남자를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이분이 누구시죠?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앉아요, 도연 씨. 영자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이 평상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과 민수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민수가 어깨로 도연을 밀어내려는 찰나였습니다. 탁! 영자가 식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멈춰, 민수야. 민수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장모의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런 분은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분은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다. 영자의 목소리가 낮게 눌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올랐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장모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또각또각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시는 분이에요? 도연은 방 한가운데 선 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서게 된 이 집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첫 주인입니다. 공기가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골목 라디오의 트로트조차 멎은 듯 했습니다. 첫 주인이라니요?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40년 넘게 어머니 댁이었잖아요.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앉아라, 다들. 영자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평상에 앉았고 수진과 민수도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도연 씨, 영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만에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영자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제 와서 이런 말하기도 그렇지만. 도연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다 있어. 이 집 건축 허가서부터 시작해서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서류들이. 민수가 그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40년 전 날짜로 된 건축 허가서였고 신청인 이름에는 김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 집을 처음 지은 사람이 저라는 뜻이지. 도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설명해줘. 영자는 손을 떨며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1982년이었지. 도연 씨가 이 집을 지었어. 신혼집으로 짓는 거라고 했지. 신혼집이요? 민수가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에 영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대신 말했습니다. 내 약혼자가 다른 남자와 도망갔어. 결혼식 한 달 전에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집을 팔겠다고 했어. 하루라도 빨리 이 동네를 떠나고 싶다고. 영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샀지. 너희 아버지랑 신혼 때 살 집이 필요했거든. 민수는 서류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소유권 이전 등기부도 있었습니다. 1982년 김도현에서 박영자로 이전된 기록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는 분명히 팔았어. 하지만 뭐죠? 계약서에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현 씨, 그 얘기는. 아니야, 영자야. 이제 말해야겠어. 40년이나 지났는데. 도연이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조건이 적힌 계약서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매도인이 향후 이 집이 필요할 경우 매수인은 원가에 다시 양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수가 그 계약서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그런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쉽게 말해서 내가 필요하면 이 집을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진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집이 진짜 우리 집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영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도연 씨가 너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조건이라도 받아들여야 했어.
어머니는 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0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설마 다시 나타날 줄이야.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돌아올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상황이요? 민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집을 팔아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개발로 땅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이른 시간부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구청과 등기소를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연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남편과의 새로운 시작들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수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구청에서 도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쯤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새로 뽑은 등기부등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자야, 너의 사위 민수도 있니? 아직 안 왔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것부터 봐봐. 도연이 등기부등본을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붉은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소유자란에는 분명히 김도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네요. 지금도 아저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영자는 말없이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법적으로는 여전히 도연의 집이었습니다. 왜 40년 동안 명예 변경을 안 하신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때 계약할 때 임시로 이렇게 해놨거든. 나중에 정식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서 와. 영자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알아본 바로는 도연의 이야기가 사실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새로 뽑아오셨네요. 민수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확인해봐. 민수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건 위조도 가능. 민수야. 영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의심하실 만해요.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민수는 실제로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 결과 등기부등본은 진짜였습니다. 도연이 덧붙였습니다. IMF 때 공장 말아먹고 채권자 피하려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집은 바꾸지 않았어요. 누군가 돌아올 길이 있어야 하니까. 영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나는 애들 데리고 버티느라 내 아버지 얘길 지웠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도연 씨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 너희 아버지한테도 자세한 얘기는 안 했고. 민수가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담보대출, 매각 계획 모든 것이 쓰나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거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다시 사실 수도 있지. 얼마면 되죠? 원래 계약서대로라면 당시 매매 가격인 2천만 원이지만 민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2천만 원이요? 지금 시세로는 최소 15억은 될 거예요.
재개발되면 더 오르겠고. 민수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2천만 원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2천만 원 드릴게요. 계약서대로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 왜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아들 수술비가 5억이 필요해. 2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시세대로 팔아야겠어. 15억에. 15억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수진도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너무 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40년 동안 살면서 관리한 집인데.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보겠지만. 민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은 평생 모아도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에서 나간다면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일단 시간을 좀 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한 달만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도연이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한 달. 너무 길어요. 내 아들 상태가 급해서. 그럼 2주는 어때요? 좋아요. 2주 드릴게요. 그날 밤 온 가족이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계산을 해봤지만 15억을 마련할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고 자신의 수입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집에서 갑자기 나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상상이 갔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거실을 오가며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벽시계를 보고 창밖을 내다보고 다시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15억을 마련할 방법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수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민수의 말투에는 분노보다 수치심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내가 이 집을 지키는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관리하는 사위라고. 그런데 내가 우스운 꼴이었네요. 영자는 말없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사위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이해했습니다. 수진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오빠. 수진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가 상처받았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개발 정보 알아보고 담보대출 계획 세우고. 내가 정말 바보였네요. 도연이 민수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가 지킨다고 말하기 전에 무엇을 지키는지부터 알아야지. 집은 벽돌이 아니라 사람의 세월이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집에서 40년을 산 영자 씨의 세월, 아이들을 키운 기억, 그런 것들이 진짜 집의 가치 아닙니까? 민수는 도연의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더 급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셔도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띵동. 민수가 문을 열어보니 중개업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민수가 급하게 연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 초안 갖고 왔습니다. 중개업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모님 인감만 받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요즘 재개발 소식 때문에 문의가 많아서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도연에게 돈을 주고 나머지로 다른 곳에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계약 무효입니다. 소유자는 나니까. 중개업자가 당황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저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세요. 도연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중개업자는 그 서류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네요. 소유자가 김도현님으로 되어 있어요. 민수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체면, 계획, 말빨 모든 것이 산산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중개업자가 물었습니다. 일단 보류입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챙겨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정말 끝이네요. 민수야, 영자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어떻게 자책하지 않아요? 3년 동안 어머니 집에서 얹혀 살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재산 관리한다고 했는지. 수진도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우리가 몰랐던 일이잖아. 하지만 민수는 쉽게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구청에서 일하면서 부동산 정보에 박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진짜 주인도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도연 씨, 민수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생각해보고 있긴 한데. 어떤 방법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도연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들의 수술비는 급하지만 40년을 살아온 영자 가족을 내쫓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세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며칠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대화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민수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계속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집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충격일지 상상이 갔습니다. 영자는 창밖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장독대와 고추 그리고 손때 묻은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자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하지만 영자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40년 전에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실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품었던 꿈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방 불빛이 새벽까지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도 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의 병원비와 영자 가족의 처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마당 평상에 4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벌레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 새마을금고도 친구들도 등 돌렸지. 나는 가장으로서 실패했고 그 죄를 끌어안고 떠났소. 영자는 조용히 도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IMF가 터지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공장도 문 닫고 빚만 남았죠. 그때 약혼자였던 순이가 떠난 것도 사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40년 전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재산세는 놓치지 않았소. 언젠가 돌아오면 말하려 했지. 40년 동안 재산세를 내셨다고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만은 빼먹지 않았어요. 이 집이 제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영자가 떨리는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며 버텼어. 근데 미움도 결국 기다림이더라. 영자야. 4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당신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영자의 고백에 도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우리 모두 그때는 어렸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랐으니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원래 엄마랑 도현 아저씨가.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좋아했어. 하지만 도현 씨에게 약혼자가 있었고 복잡한 관계였죠. 도현이 덧붙였습니다. 영자 씨를 좋아했지만 이미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수진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도현 씨가 떠나고 나서 만났지. 그때 나는 상처받은 상태였는데 너희 아버지가 많이 위로해줬어. 민수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장모의 과거, 그리고 이 집에 얽힌 복잡한 사연들을 알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도연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도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라니. 엄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온 분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영자도 수진의 말에 놀랐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4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특별한 분이죠.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집을 지킨다는 말, 제 체면을 지킨다는 말이었네요. 민수야. 영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집을 제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물려받을 거라고. 그래서 재개발 정보도 알아보고 담보대출 계획도 세웠던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집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도연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깨달으셨네요. 네. 늦었지만요. 바람이 처마 끝을 건드렸습니다. 집이 한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도연 씨, 민수가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계속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도연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아들 수술비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팔지 말고요. 민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살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월세를 내셔야 해요.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거든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얼마 정도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민수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집을 잃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구청에서 받는 월급이랑 수진이가
파트타임으로 버는 돈을 합치면 가능해요. 영자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밤 공기가 선선했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각자의 상처와 오해를 털어놓고 나니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볼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을벌레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네 사람은 법무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어젯밤 대화 이후 도연이 급하게 약속을 잡았던 것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각종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로 오셨나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연이 영자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유권은 영자와 수진 공동으로 이전하겠소. 영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 씨, 무슨 소리야? 난 영자 생전에는 매각 금지라는 조건을 넣고 싶습니다. 사람을 먼저 지키자고. 민수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도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떠난 죄를 탓하며 늙을 순 있어도 같은 죄를 남기고 싶진 않아서.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증여 형태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영자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 당신도 아들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다른 방법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팔기로 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작은 땅이 하나 있거든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갈 곳은 있어요. 도연의 결정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어젯밤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법무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매각 금지 조항을 넣으시려면 신탁 형태로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가요? 소유권은 이전하되 생전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세요. 도장이 찍힐 때마다 세 사람의 과거가 한 장 한 장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얽혀있던 복잡한 관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가을빛이 번졌습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오래된 광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양식집 불고기 세트, 추억의 맛. 그 음악을 들으며 영자는 4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도연과 함께 경양식집에서 불고기를 먹던 그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서류 작성 완료됐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면 되나요? 네, 며칠 후에 등기가 완료될 겁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 네 사람은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도연 앞에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뭘 가르쳤다고 그러나 집의 진짜 의미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도요. 도연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이었던 거지 그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요.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뭘 놓쳤다고 생각하나? 사람의 마음이요. 어머니가 이 집에서 보낸 40년의 세월, 그 안에 담긴 추억들. 그런 걸 돈으로 계산하려고 했어요.
수진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기보다는 깨달았다고 해야겠네요. 영자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희생하는데. 희생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못다한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도연의 말에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할 수 있죠. 앞으로요? 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수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민수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축하 파티라도 해야겠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슈퍼에 들러 축하할 음식들을 샀습니다. 영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집에서 살아갈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집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와 도현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가 행복해 보여서 기뻤습니다. 도현은 40년 만에 진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소유권은 넘겨줬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집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녁 노을이 기와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장독대와 처마 밑에 고추들이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집이 참 예쁘네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잘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낮 마당에 상이 벌어졌습니다. 영자가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잔치국수였습니다. 뜨끈한 국물 위에 김가루를 솔솔 뿌리고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골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도연이 장독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자리는 그대로였구나. 영자가 웃었습니다. 내가 지켰지. 아니, 우리가.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은 영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을 보살펴왔습니다. 수진이 도연의 그릇에 국수를 더 올려주었습니다. 아버지, 더 드세요. 도연은 여전히 아버지라는 호칭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민수는 조용히 술을 따랐습니다. 막걸리였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이 집에서 늘 마시던 술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아버님. 민수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늦게 배웠습니다. 집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걸. 도연이 민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늦은 게 아니야. 때가 되면 깨닫게 되어 있어. 그래도 부끄러워요. 3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니. 이제 알았으면 됐지. 햇살이 기와를 타고 번져 내려왔습니다. 오래된 집이 새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40년 동안. 앞으로도 40년 더 있을 거야.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걱정 마.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수진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으니까요. 도연은 이 집에서 보낸 첫 주말이 행복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집에서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연 씨, 영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에요? 글쎄요. 일단은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큰 일은 못하겠지만 작은 일이라도 찾아보려고 해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구청에서 일자리 정보 알아봐 드릴게요. 고마워요.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가요? 네. 경비 일이나 관리사무소 일 같은 것들이요. 도연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살아왔지만 이제는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웃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새로 오신 분이에요?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옛날에 알던 분이에요.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반가우시겠어요. 네, 정말 반가워요. 동네 사람들은 도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살아온 영자의 친구들이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네 사람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 집은 누군가의 체면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지키는 장소가 되었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수진이 동의했습니다. 집이 이런 거구나. 도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어떤 거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벽돌과 시멘트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만든 공간.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그걸 몰랐어요. 집이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 됐죠. 밤이 깊어갈수록 네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각자의 과거 이야기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네, 큰 걱정 하나가 덜었어요. 민수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재개발이나 투자에 신경 쓰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파트타임 일을 늘려서 가게의 보탬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별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도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네 사람은 한참 동안 별을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소유권이나 재산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과 추억으로 채워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당의 장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처마 밑에 고추들도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재산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골목 너머로 슈퍼의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음악 소리도 이제 더 정겹게 들리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시작은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또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자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봅니다. 이 집에는 나의 추억과
나의 기억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소유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민수가 깨달은 것처럼 말이죠. 집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과 시간, 추억, 기억들이 쌓인 소중한 공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께도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의 시작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또 어떤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